파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대 곡물입니다. 요사이 다이어트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홍진경님, 백지연님이 이것을 드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파로는 견과류 맛을 좋게 합니다.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포츠 애호가들도 파로를 먹습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소화를 돕고 더 오래 배부르게 유지하고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철분과 비타민 B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다른 곡물보다 물과 관리가 덜 필요한 친환경 작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헉, 너 어떻게 그렇게 살 빠졌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사실 나도 최근 7kg 감량에 성공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체중 감량은 단순히 살이 빠진 것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완전히 바뀐 특별한 경험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이어트는 예전에도 여러 번 시도해봤다. 하지만 늘 포만감 부족, 혈당 조절 어려움, 체력 저하 때문에 실패하곤 했다. 원래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밥이나 빵을 줄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결국 요요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어떤 특별한 곡물 하나가 내 몸을 완전히 바꿔놨다. 우연한 발견한 파로, 신비한 곡물. 내가 이 곡물을 처음 접한 건 사실 완전한 우연이었다. 어느 날 SNS를 보다가 유명 방송인이 최근 7kg 감량에 성공했다 라고 밝힌 기사를 보게 되었다. 사람들의 댓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체 비결이 뭐야? 운동을 엄청 빡세게 한 건가? 특별한 식단이라도 있는 거야? 그 방송인은 운동도 했지만 가장 큰 비결은 하루 3끼 밥을 지을 때 백미와 파로라는 곡물을 55 비율로 섞어 먹은 것이라고 밝혔다. 파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대체 뭐길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걸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그냥 또 하나의 다이어트 식품이겠지 싶었다. 하지만 댓글을 보니 이미 파로를 먹어본 사람들이 있었다. 나도 이거 먹고 있는데 포만감 장난 아님. 고소하고 쫀득쫀득해서 먹는 재미가 있음. 이거 탄수화물인데도 혈당 오르는 게 덜한 느낌? 특히 마지막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혈당 관리가 되는 탄수화물이라니? 평소 탄수화물을 줄이면 어김없이 기운이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졌던 나로서는 정말 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하고 바로 검색을 시작했다. 파로란 대체 무엇인가? 검색해보니 파로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유래한 고대 곡물로 유전자 변형 없이 자연 그대로 재배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저당 곡물이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저항성 전분 함량 높아 체중 감량 및 당뇨 예방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 풍부의 장 건강 개선, 노폐물 배출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페루산 함유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게다가 단백질, 마그네슘, 철분까지 풍부해서 근육 유지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마디로 탄수화물인데 건강에도 좋은 완벽한 곡물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또 하나의 건강 트렌드인가 싶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를 움직인 건 바로 식감이었다. 그 방송인은 밥에 섞어서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난다고 설명했는데 그걸 함께 먹어본 다른 방송인들도 이거 완전 밥맛이 다르다라며 극찬했다고 한다. 그래, 식감이 좋다면 도전해볼 만하지. 나는 그렇게 파로를 직접 먹어보기로 결심했다. 본격적인 실험 파로밥 도전기 하기. 스텝 1 파로 구입하기. 먼저 온라인에서 파로를 찾아봤다. 생각보다 구하기 쉬웠다. 요즘 건강식 열풍 덕분인지 이미 많은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었다. 나는 유기농 파로 1kg짜리를 주문했다. 스텝 2 밥 지을 준비. 드디어 파로가 도착했다. 그런데 막상 요리하려니 고민이 됐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 검색해보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백미와 55 비율로 섞어 밥을 짓는 것이었다. 스텝 3 파로밥 완성. 드디어 밥을 지었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쫀득쫀득 고소한 맛. 처음에는 보리밥 같은 식감을 예상했는데 전혀 달랐다. 보리는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데 파로는 탱글탱글하고 탄력이 있었다. 씹을수록 고소함이 퍼졌다. 나는 원래 잡곡밥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건 정말 맛있었다. 그렇게 첫 끼를 먹고 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적은 양을 먹었는데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됨. 식후 혈당 급상승이 덜하고 몸이 가벼운 느낌. 배부르지만 속이 편안하고 더부룩하지 않음. 결론은 이거 그냥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다. 나는 원래 다이어트 목적만으로 파로를 먹기 시작했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진짜 놀라운 걸 깨달았다. 장이 편안해졌다.
변비가 사라지고 속이 가벼워졌다. 에너지가 넘쳤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늘 힘이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피부가 좋아졌다. 항산화 작용 덕분인지 얼굴이 환해졌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슈퍼푸드였다. 이거 계속 먹어야겠다. 이제 나는 파로 없이 살 수 없게 되었다. 다이어트는 덤이고 진짜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기적의 곡물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다. 과연 나는 파로를 꾸준히 먹을 수 있었을까? 혹시 부작용은 없었을까?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을까? 나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백미와 5대5 비율로 섞은 파로밥을 먹기 시작했다. 원래 잡곡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나였지만 파로의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늘 배고픔과 에너지 부족을 가장 힘들어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식사량을 줄이면 금세 기운이 빠지고 집중력도 저하되곤 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항상 실패로 끝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파로밥을 먹으면서부터 내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됐다. 첫 번째 변화는 포만감 지속 효과였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배고픔을 참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칼로리 식단을 하면 끼니를 먹고 나서도 금방 배가 고파지고 결국 참지 못하고 간식을 찾게 된다. 하지만 파로밥을 먹은 첫날부터 신기한 경험을 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배고픔이 훨씬 덜했다. 평소 같으면 오후에 간식을 찾았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 소량만 먹어도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이 유지되었다. 처음에는 이게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확신이 생겼다. 파로에는 식이섬유와 라비노자일란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소화 속도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나는 원래 늦은 밤마다 야식 유혹을 이기지 못했는데 파로를 먹고 나서는 야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았다. 두 번째 변화는 혈당 조절 효과였다. 나는 평소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식곤증이 심하게 오는 편이었다. 특히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몰려와서 오후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파로밥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식후 혈당 급상승이 줄어들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도 졸음이 거의 오지 않았다. 오후 시간에도 에너지가 넘쳤다. 나는 너무 신기해서 직접 혈당 변화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 식전과 식후의 혈당을 비교해 봤다. 백미밥만 먹었을 때 혈당이 13150 치솟음, 파로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9110 및 범위를 유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파로는 저당 곡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덕분에 나는 밥을 먹고도 졸음이 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변화는 소화와 장 건강 개선이었다. 나는 평소에 장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변비가 심해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파로밥을 먹고 난 후 소화가 확실히 편안해졌다.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변했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편안함을 유지했다. 장이 건강해지니 피부까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알고 보니 파로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주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덕분에 변비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었고 장이 건강해지니 소화도 더 잘 되는 느낌이었다. 이제 나는 파로 없이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파로의 치명적인 단점 발견. 파로가 이렇게나 좋은 곡물이라면 왜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까? 나는 의문이 생겼고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파로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 한국에서는 아직 파로가 대중적인 곡물이 아니라서 유기농 제품 위주로만 판매되고 있었다. 덕분에 일반적인 쌀이나 잡곡보다 가격이 훨씬 비쌌다. 두 번째 문제는 조리 시간이 길다. 파로는 일반 쌀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조리 전에 미리 불려야 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이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구하기 어렵다. 대형 마트에서는 파로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판매되고 있었다. 나는 이런 점들을 알게 되면서 과연 한국에서 파로가 대중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파로를 계속 먹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에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해 8호를 먹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체중 감량 효과와 포만감 유지, 혈당 조절이 된다. 소화 개선과 변비 해소, 장 건강 증진이 된다. 에너지 상승과 혈당 안정, 집중력 증가에 좋다. 피부 개선과 노폐물 배출, 항산화 효과가 있다. 나는 어느새 8호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곡물이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강 혁명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과연 나는 8호를 꾸준히 먹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8호가 대중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8호를 더 맛있고 쉽게 한 달 만에 7kg 감량에 성공했다. 배고픔 없이 체중이 줄어들었고 식후조름도 거의 사라졌으며 소화도 잘 되고 피부까지 맑아졌다. 이쯤 되니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너 대체 무슨 다이어트 했어? 운동도 안 했는데 살이 빠졌다고? 설마 무슨 특수약이라도 먹은 거야?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아니, 그냥 8호밥 먹었어.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8호가 뭐야? 어디서 사? 그 질문에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마트에서는 못 본 듯. 근데 밥 지을 때 좀 불려야 돼. 생각보다 조리 시간이 길어. 가격도 좀 나가 일반 쌀보다 비싸더라. 그러자 친구들의 반응이 싸늘해졌다. 아, 불려야 돼? 귀찮겠다. 비싸다고? 그냥 현미나 귀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편하면 한국에서 유행하기 힘들겠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불안한 감정이 들었다. 8호, 정말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8호는 한국에서 아직 흔한 곡물이 아니었다. 대형 마트에 가도 찾을 수 없고 백화점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곳이 많았으며 결국 온라인에서 주문해야 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1kg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일반 백미보다 약 45배 비싸다. 나는 한숨이 나왔다. 이러면 아무리 좋아도 한국에서 대중화되긴 어렵지 않을까? 두 번째 난관은 조리 시간이 너무 길다. 8호밥을 처음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깜짝 놀랄 것이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익어? 8호는 일반 쌀보다 훨씬 단단한 곡물이기 때문에 조리 전에 반드시 최소 30분 1시간 정도 물에 불려야 한다. 백미는 씻고 바로 밥솥에 넣으면 끝. 8호는 씻고 불리고 그래도 식감이 완전히 부드러워지지 않음. 나는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결국 전날 밤에 미리 불려두는 습관을 들였다. 하지만 직장인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다. 바쁜 아침에 그걸 언제 불려? 그냥 귀리나 현미 넣고 먹을래? 나는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세 번째 난관은 탄수화물이라는 편견이다. 8호는 확실히 건강한 곡물이다. 하지만 탄수화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았다. 다이어트 할 거면 그냥 밥을 안 먹는 게 낫지 않아? 요즘은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대세잖아. 탄수화물은 무조건 살찌는 거 아니야? 나는 깜짝 놀랐다. 8호는 혈당 조절도 돼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좋은데 하지만 사람들은 탄수화물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결국 나는 8호에 대해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8호는 일반 탄수화물과 다르다. 오히려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는 직접 8호를 더 쉽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8호, 이렇게 먹으면 쉽고 맛있다. 실전 꿀팁. 첫 번째, 백미 대신 현미. 귀리와 함께 먹기. 백미와 섞지 않고 현미나 귀리와 3대3대4 비율로 섞으면 더 고소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현미, 귀리는 따로 불릴 필요가 없어서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두 번째, 압력솥을 활용하기. 일반 밥솥보다 압력솥을 사용하면 불릴 필요 없이 빠르게 조리 가능. 압력솥을 사용하면 훨씬 부드러운 식감이 된다. 세 번째, 8호 리조또 앤드 8호죽 만들기. 밥보다 리조또나 죽으로 만들면 훨씬 쉽게 조리할 수 있다. 우유나 달 육수와 함께 끓이면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 네 번째,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기. 미리 삶아둔 8호를 샐러드에 토핑으로 뿌리면 씹는 맛이 살아난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고소함이 배가 됨. 나는 이렇게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면서 점점 8호를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익혀갔다. 8호, 한국에서도 대중화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8호가 한국에서도 널리 퍼질 수 있을까? 물론 가격이 비싸고 조리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8호는 체중 감량, 혈당 조절, 장 건강, 피부 미용 등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진 곡물이다. 만약 사람들이 조금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만약 가격이 조금만 더 저렴해진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8호가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8호는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건강한 탄수화물의 혁명이다. 8호를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나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다. 체중은 자연스럽게 줄었고 늘 찾아오던 식후 졸음도 사라졌다.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졌고 피부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이어트 곡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건강 전체를 책임지는 식습관의 변화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8호가 이렇게 좋은 곡물이라면 왜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8호를 추천했지만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거 어디서 사? 밥 지을 때 불려야 한다고? 너무 귀찮은데? 가격이 꽤 비싸네. 그냥 현미나 귀리 먹으면 안 돼? 그제야 깨달았다. 8호는 아직 한국에서 대중화되기 어려운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8호, 한국에서 대중화될 수 있을까? 첫째, 비싼 가격 문제. 온라인에서 8호를 구매하려고 검색해보면 가격이 생각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1kg에 15억이만 원. 같은 무게의 백미가 3천만 5천 원인 걸 고려하면 45배나 비싼 셈이다. 한국에서 건강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가격이 부담된다면 대중화되기 어렵다. 대량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국내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진다면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둘째, 조리의 번거로움. 8호는 일반적인 쌀과 달리 조리 시간이 길다. 밥을 짓기 전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야 하고 그래도 식감이 다소 단단하게 남는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 과정은 꽤 번거로운 일이다. 나조차도 처음에는 매번 불리는 걸 깜빡해서 밥을 제대로 짓지 못한 적이 많았다. 만약 즉석밥 형태로 출시되거나 불리지 않아도 되는 가공 방식이 개발된다면 훨씬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탄수화물에 대한 편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탄수화물 자체를 줄이려 한다. 밥을 안 먹으면 더 빨리 살이 빠진다.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대세다. 하지만 8호는 일반적인 탄수화물과 다르다. 저당 곡물이라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저항성 전분이 많아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인 사실보다 탄수화물 살찌는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8호를 더 쉽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나는 8호를 꾸준히 먹으면서 조리법도 점점 더 간편하게 바꿔나갔다. 귀찮음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백미 대신 현미 귀리와 섞어 먹기. 현미나 귀리는 따로 불릴 필요가 없어서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백미와 섞는 것보다 훨씬 고소하고 건강한 맛이 난다. 압력솥을 사용해 조리 시간 단축하기. 압력솥을 사용하면 불릴 필요 없이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 쫀득한 식감을 살리면서도 씹기 편하게 만들 수 있다. 리조또나 죽으로 활용하기. 8호는 밥보다 리조또나 죽으로 만들 때 훨씬 부드럽다. 달, 육수, 우유와 함께 끓이면 더욱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난다.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기. 미리 삶아둔 8호를 샐러드 위에 뿌리면 씹는 맛이 더 풍부해진다. 올리브 오일이나 비네거, 드레싱과도 잘 어울린다. 나는 이런 방법들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다. 와, 이거 샐러드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압력솥 쓰니까 불리지 않아도 돼서 편리해요. 다이어트 중인데 포만감 최고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식재료에 관심이 많았고 더 쉽고 맛있게 먹을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시도해보려 했다. 8호, 한국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처음에 단순한 다이어트 목적으로 8호를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살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건강한 식습관이란 무조건 밥을 끊고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포만감 유지가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혈당 안정은 에너지 유지 및 집중력 향상이 되며 소화 개선은 장 건강 및 피부 개선이 된다. 8호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쉽게 먹을 방법이 개발된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건강한 곡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8호는 건강한 탄수화물 혁명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한번 8호를 경험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다이어트, 혈당 관리, 장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꼭 한번 8호를 직접 먹어보길 추천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앤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8호 경험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8호와 함께 시작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8호를 다이어트 식단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소화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곡물은 섬유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고 그리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은 또한 장에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장 건강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강력한 면역,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8호는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소화를 돕고 가스를 줄여줍니다.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체중 관리를 도와줍니다. 건강 여정에서 앞서 가세요. 더 나은 건강을 위해 구독해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매일의 팁과 도전을 위해 매일 최고의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이거 알림 설정